나가시오. 불효한 며느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20년을 제사상 혼자 차리고 첩의 속꽃까지 빨았던 며느리에게 남편이 내뱉은 말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문중 어른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린 뒤 제 발로 걸어 나갔지요. 빈손에 자개함 하나만 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대체 이 여인은 무슨 배짱으로 절까지 하고 나간 것일까요? 그리고 나가는 순간 꼭 쥐고 있던 자개함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르르. 뻣뻣한 이불보를 들추자 종이 뭉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 집 며느리 설라는 남편 방 이불장을 정리하다 동작을 멈추었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친정아버지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담 문서였어요. 그런데 명의란에 적힌 이름은 설란이 아니었습니다. 예향. 첩의 이름 석자가 먹빛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황급히 나머지 문서를 넘겼습니다. 논세 마지기, 밭 5마지기 친정에서 혼수로 가져온 전답이 하나도 남김없이 옮겨져 있었어요. 설란의 손이 한 차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원래 자리에 도로 밀어 넣었지요. 이불보를 덮고 방문을 닫고 수도가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등에 화상, 자국 위로 물이 스몄어요. 설란은 이를 악물고 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여느 때보다 깊이 파고들었지요. 옆에는 콩나물 바구니, 고사리 한 다발, 도라지 뿌리가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어유, 뭐가 이리 비린내가 나. 코를 찡긋 막으며 매향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남편 강학수가 갓을 빗딱하게 걸치고 어슬렁 따라왔지요. 제사상 아직도 안 됐나. 설란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강학수가 내뱉었습니다. 어른들 오시는데 상이 허접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노. 번듯하게 해, 번듯하게. 예, 차리고 있습니다. 차린다 카이 맨날 이 꼬라지고. 강학수는 설란 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매향이 설란 앞에 쌓인 야채 더미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아이고, 부인이 고생이 많으시네. 설란의 칼질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무한 토막이 도마 위에서 대구르르 구르더니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설란은 그 물을 주워 앞치마에 훔치고 야채를 소쿠리에 담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번철 위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지글 기름이 퍼지자 두부전을 올렸어요. 동태전, 고기 완자. 혼자서 8가지 전을 번철 위에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붉은 점이 찍혔지만 설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20년을 혼자서 지긋지긋하게 차려온 손이었습니다. 전을 뒤집다 설란의 시선이 부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선반 아래 그름이 내려앉은 자리에 자개함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싸 보내준 함이었어요. 조개 껍데기가 기름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설란은 그 함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번철 위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 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구옥에서 밤을 꼬박 새운 설란의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제사상 위에 전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나물 5가지, 탕 3그릇, 과일까지 빈틈없이 차렸지요. 설란이 마지막으로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게 먹고. 시어머니가 젓가락 끝으로 동태전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쪼개더니 코 밑에 가져다 대고 인상을 구겼지요. 기름이 탁하다. 밤새 뭐 한 거야, 너는. 설란이 허리를 굽혀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새 기름으로 바꿔서 다시. 됐다. 건들지 마.
이제 와서 뭘 더 한다고. 시어머니는 동태전을 도로 접시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설란이 밤새 부어오른 손으로 한 장 한 장 뒤집은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학수야, 매양이한테 밥은 먹였나? 아침에 챙겼심더. 그래, 잘했다. 사내대장부가 첩 하나 두는 게 흠이가. 몸 약한 아이 내가 잘 거두어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들의 외도는 흠이 아니었고 첩은 오히려 보살펴야 할 아이였지요. 며느리의 20년은 그 말 한마디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설란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한 번도 다정하게 불린 적이 없었지요. 설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설란을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지요. 아참, 매향이 속옷이 빨래통에 있다. 걔가 몸이 약해. 네가 좀 해라. 설란의 손이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일어날 만큼 단단한 힘이었지요. 치맛자락 위로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예, 어머니. 빨래통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첩의 속옷을 꺼내 빨랫돌 위에 올렸지요.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탁, 탁, 탁. 방망이가 빨랫돌을 찧을 때마다 물이 튀어 설란의 저고리를 적셨어요. 제사가 한 시즌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밤새 차린 제사상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흠집이 났고 그 손으로 지금 첩의 속옷을 빨고 있었지요. 설란은 방망이를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세게. 빨랫돌 위로 튄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며 흩어졌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혼수 보따리를 싸주시던 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설란아.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빨래 물소리 사이로 아른거렸지요. 설란은 젖은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훔치고 다시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설란은 이 집에서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설란이 빨래를 넣는 동안 안방에서는 판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지요. 전담 넘기는 건 다 됐지. 예, 매향이 앞으로 넘긴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어무이 앞으로 돌려놨심더. 강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논 3마지기, 밭 5마지기. 매향이 앞으로 5, 나머지 3은 내 앞으로. 한 뼘도 안 빠지고 다 옮겼지. 그렇심더. 이제 전현 이름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심더. 그것은 20해 전 설란의 친정아버지가 딸의 안녕을 빌며 싸보낸 혼수의 마지막 조각이었지요. 그 조각마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남의 이름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어요. 그러면 전혀는 이제 쓸 데가 없다.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재산은 다 빼놨으니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문중 어른들 앞에서 죄목 하나 씌워 내보내자. 죄목이라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강학수가 되물었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답을 준비해 둔 듯 막힘이 없었습니다. 불순구고 시부모에 불효했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노. 그거 조심더. 어무이가 봉양이 부실하다 한마디만 하면 끝 아이겠습니까? 그래, 이따 제사 자리가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 많을 때 해야 전현이 발악을 못하지.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것은 다 쓴 그릇을 내다 버릴 자리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밖에서는 설란이 빨랫줄의 마지막 빨래를 넣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설란은 다가올 위기도 모른 채 오직 제사상 차릴 생각뿐이었지요. 남은 나무를 어떻게 묻힐지, 탕은 언제 올릴지 그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처마 밑에 까치가 한 마리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문중 어른들이 하나 둘 대문을 들어섰어요. 갓을 쓴 백발의 큰 어른이 먼저 마루에 올랐고 그 뒤로 삼촌뻘 되는 어른 셋이 나란히 뒤를 따랐지요. 설라는 부엌에서 제사상에 올릴 마지막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시래기를 짜는 손에 유독 힘이 들어갔어요. 첩의 속꽃을 빤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아직 빨랫물 냄새가 가시지 않았지요. 그때 등 뒤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음식들 저 상에 옮기면 되겠소. 설란이 고개를 돌렸어요. 강학수가 소반 한쪽을 잡고 부엌 문지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이 부엌 문턱을 남편이 넘은 것은 처음이었지요. 예. 뭘 멍하니 보고 있노. 어디 옮기면 되겠냐고. 설란이 얼떨결에 대청마루 쪽을 가리켰습니다. 강학수가 소반을 들어 옮기다 설란의 손등을 힐끗 보았지요. 손이 왜 그러노? 되었나?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강학수는 답도 기다리지 않고 소반을 들고 마루로 향했어요. 하지만 설란의 발은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20년이었지요. 20년 동안 제사상 옆에 남편이 선 적도 손이 되었냐고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대인 손등 위로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바람결에 실려온 볕 한 조각 같은 것이었지요. 설라는 부엌 문턱에 기댄 채 대청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중 어른을 맞이하며 허리를 굽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가시 기울어진 것도 모르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왜인지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어요. 별일이네. 저 양반이. 설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혹시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은 건 아닐까? 20년을 참아온 보람이 이제야 온 건 아닐까? 설란은 앞치마 끝으로 손등을 감싸며 작게 웃었습니다. 기름 연기에 절은 부엌 안에서 20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안방 그늘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그 웃음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면 끝장을 볼 사람이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으니 시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볼만한 구경이었지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에게 마지막으로 여물을 한 줌 던져주는 잔혹한 자비의 미소였어요. 과연 설라는 이 마지막 온기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손이었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그리고 곧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터져나올 한마디는 이 여인의 20년을 어떻게 갈라놓게 될까요? 제사가 끝난 뒤 대청마루에 음복상이 차려졌습니다. 문중 어른 넷이 상좌에 앉고 강학수가 그 아래에 자리를 잡았지요. 시어머니는 안쪽 벽에 기대 앉아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쫓고 있었어요. 설란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출렁이지 않게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쳐 올렸지요. 상 위에 놓인 전 접시들이 밤새 혼자 부친 것 치고는 흠잡을 데 없이 가지런했습니다. 강학수 앞에 수저를 놓을 때 설란의 손끝이 아주 잠깐 머물렀어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소반을 들어주던 그 순간이 아직 손등 위에 남아 있었지요. 되었냐고 물어봐 주던 그 한마디가요. 설란은 고개를 숙이고 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어른이 첫 수저를 드셨어요. 국물을 한 모금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국이 맑구나. 정갈하이. 설란의 고개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을 집어든 어른이 한 입 빼어 물더니 젓가락을 멈추었어요. 이 전 봐라. 겉은 일이 바삭한데 속은 살아있어. 이거 누가 부쳤노? 며느리가 부쳤심더. 강학수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마치 제 공인 양. 도라지 나물에 손이 간 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물 간도 딱 맞고. 학수야,
네 복이 많다. 이런 살림 솜씨가 어디서 나노? 설란의 어깨가 조금 더 펴졌습니다. 무릎 위에 모았던 두 손의 힘이 풀렸지요. 20년을 이 집에서 밤을 새우며 상을 차렸지만 이 상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큰어른이 설란을 돌아보았지요. 며느리 고생이 많았겠다. 이만한 상을 혼자 차렸으니 설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지요. 입술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이래로 가장 고든 등이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심더. 대청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큰어른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 며느리가 시부모 봉양에 정성이 없심더. 음식도 건성이고 아침 문안도 빠뜨리는 날이 허다합니다. 설란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조용히 해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설란의 입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설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큰어른을 향해 말을 이었지요. 불순구고 시부모의 불효한 죄 이 자리에서 고하는 바이옵니다. 강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합세했어요. 맞심더. 진작에 말씀 올렸어야 하는데 차마 제 아내인 기라 참아심더. 허이지만 더는 못 참겠심더. 설란은 강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시즌 전 부엌에 들어와 소반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지요. 손이 되었냐고 물어봐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못 참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설란의 눈이 한 차례 크게 떨렸습니다. 큰어른이 헛기침을 했지요. 학수야,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고 말고요. 어무이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심더. 시어머니가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연기였지요.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어요. 하지만 큰어른의 시선은 이미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설란은 입을 열려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밤을 꼬박 새워서 이 상을 차렸습니다. 20년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외치고 싶었지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전 접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밤새 기름에 댄 손으로 한 장 한 장 뒤집은 전이었지요. 그 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정성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학수가 입을 열었어요. 내 아내긴 허이지만 불효한 며느리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심더. 나가줬으면 하는 기라. 나가라. 그 두 글자가 대청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설란의 시선이 천천히 강학수에게로 향했어요. 아까의 온기는 이미 흔적도 없었지요. 남편의 눈에는 설란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비친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지요. 설란의 무릎 옆에 놓여있던 솥뚜껑이 마루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쾅! 묵직한 무쇠가 나무 바닥에 부딪혔어요. 대청 마루가 울렸지요. 솥뚜껑에 금이 갔습니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 줄 금이 촛불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설란은 그 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이었지요. 20년 동안 이 솥뚜껑 위에서 전을 붙이고 고기를 찌고 나무를 볶았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흉터가 쌓여도 새벽까지 부엌에 혼자 서 있어도 이 솥뚜껑만은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갔지요. 설란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해 동안 꽉 틀어막고 있던 것이 솥뚜껑의 금을 따라 함께 벌어지고 있었어요. 설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쳤지요. 강학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설란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설란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눈이 아니었지요. 번철 위에서 기름의 온도를 읽던 눈, 전이 익는 순간을 한치의 오차 없이 포착하던 눈, 그 눈이 지금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설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천천히였습니다. 20년 동안 구부리고 있던 허리가 한마디씩 펴졌지요. 무릎이 펴지고 등이 펴지고 목이 펴지고 마지막으로 턱이 올라갔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선 설란은 강학수를 내려다보았어요. 앉아있는 남편을 서서 내려다보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서방님, 설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20년을 이 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제사상을 혼자 차렸고 기름에 데어가며 전을 부쳤고 첩에 속꽃까지 빨았지요. 강학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문중 어른들 앞에서 이 여자가 입을 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정성이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설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불효했다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라 하셨습니다. 설란이 허리춤의 앞치마 매듭에 손을 가져갔지요. 예. 매듭이 풀렸습니다. 나가겠습니다. 20년을 묵고 살던 앞치마였어요. 기름때가 배어 빳빳해진 화상 자국과 땀과 눈물이 스민 천이었지요. 설란은 그 앞치마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강학수를 향해 던졌어요. 퍽. 기름때 밴 앞치마가 강학수의 얼굴 위에 걸렸습니다. 강학수가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겨냈지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20년 동안 아내가 매일 두르고 있던 그 냄새를 강학수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냄새가 지금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지요. 니 지금. 강학수가 벌떡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설란은 이미 강학수에게서 눈을 거두고 있었지요. 설란이 큰어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큰 절이었지요. 넙죽 깊고 깊은 절이었습니다. 큰어른, 20년간 부족한 며느리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큰어른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큰어른의 수저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둘째 어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지요. 대청마루 위의 모든 숨소리가 멈추었어요. 쫓겨나는 사람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기름때 뺀 앞치마를 남편 얼굴에 던져놓고 문중 어른에게 이마를 바닥에 대고 감사하다 말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찻잔이 기울어 탁자 위에 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예정에 없던 그림이었어요. 질질 짜며 매달려야 할 며느리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제 발로 걸어 나가고 있었지요. 설란이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설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설란은 부엌 구석 선반 앞에 멈추었습니다. 자괴함이었지요. 20년 동안 기름 연기 속에서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던 함이었어요. 설란은 그 함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지 않았지요.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란은 함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집에서 가져나가는 것은 이 자개함 하나면 충분했지요.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붙잡는 손도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지요. 설란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집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바람이 설란의 흩어진 머리칼을 밀었어요. 자괴함을 아는 두 팔에 힘이 들어갔지요. 설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허리가 펴졌지요. 20년 동안 부엌 천장만 보던 눈에
처음으로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초승달이 골목 위에 걸려 있었어요. 설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웃음이라 부르기엔 아직 이른, 하지만 눈물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였지요. 과연 빈손에 자개암 하나만 쥔 이 여인은 지긋지긋한 기름 연기 너머에서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설란이 끝내 열지 않은 그 자개암 속에는 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장터 구석 빈 수레 옆에 설란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자개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싼 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집을 나온 지 사흘째였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이 함 하나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지요. 장터 한쪽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기름이 번철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설란의 귀에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날마다 들어온 소리였지요. 설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을 부치는 노파의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았지요. 불이 새서 전 가장자리가 타고 있었어요. 설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번철 위 전을 뒤집는 동작이었지요. 20년 동안 설란이 할 줄 아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을 부치는 것. 기름의 온도를 손바닥으로 읽고 반죽의 농도를 눈으로 재고 불의 세기를 숨소리로 맞추는 것.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번철 앞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설란은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이 비녀 하나면 어디 가서도 굶지는 않는다며 머리에 꽂아 주신 것이었지요. 20년 동안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었어요. 설란은 그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자개암으로 눈을 돌렸지요. 함은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설란은 비녀를 꼭 쥐고 장터 한쪽 포목점으로 향했지요. 나흘 뒤 장터 어귀에 작은 좌판이 하나 깔렸습니다. 은비녀를 팔아 마련한 번철 하나, 기름 한 동이, 밀가루 반 가마. 그것이 설란의 전부였지요. 첫날 설란은 번철 위에 기름을 두르고 파전을 올렸습니다. 지글 익숙한 소리가 장터 바닥 위로 퍼졌어요. 20년 동안 제사상 위에서만 빛나던 손끝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나가던 보부상 하나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2냥이옵니다. 보부상이 파전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씹던 입이 멈추었지요. 아니, 이전이 이 바삭함이 뭐요? 설란의 전은 다른 전과 달랐습니다. 겉은 기름에 바삭하게 서 있는데 속은 부드럽게 살아 있었지요. 불의 세기를 손바닥 위 열기로 읽고 뒤집는 타이밍을 기름 소리의 높낮이로 잡는 20년의 손끝이었어요. 이 댁전 하나 더 주시오. 보부상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옆 좌판의 안악이 고개를 돌렸지요. 하나가 오면 둘이 왔고 둘이 오면 넷이 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밀가루 반 가마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설란은 빈 번철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손끝이 오늘 처음으로 제 값을 받은 것이지요. 장독대 위에 서리가 3번 앉았다. 녹을 무렵이었지요. 설란의 좌판은 장터 어귀에서 장터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겨 있었습니다. 파전, 빈대떡, 녹두전, 해물전 가짓수가 4스로 늘었고 번철도 하나에서 3스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때 장터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설란아? 설란의 뒤집개가 허공에서 멈추었지요. 오라버니였어요.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고 한쪽 어깨가 예전보다 낮게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만은 틀림없었지요. 어릴 적 설란의 손을 잡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던 그 눈이었어요.
오, 오라버니? 설란의 뒤집개가 번철 위에 떨어졌습니다. 오라버니, 진수가 설란 앞에 섰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터의 소란이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도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혼자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냐? 설란은 대답 대신 앞치마로 손을 훔쳤습니다. 번철 위에서 전이 타고 있었지만 뒤집을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오라버니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도 떠돌았다. 이것저것 장사를 하며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 지금은 한양 쪽에 포목점 몇 채를 두고 있다. 진수가 설란의 좌판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번철새, 가지런히 쌓인 밀가루 포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진수의 눈이 천천히 넓어졌지요. 설란아. 진수가 여동생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내전이면 좌판이 아니라 점포를 열어도 되겠다. 내가 도우마. 설란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내밀지 않았던 손이었지요. 설란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진수의 말대로였습니다. 좌판은 작은 점포가 되었고 점포는 두 채가 되었지요. 설란의 전맛을 쫓아 한양 상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양 종로 뒷골목에 설란 대전방이라는 간판이 올라간 것은 집을 나온 지 꼭 이태가 되던 해였습니다. 대전방 앞에는 아침마다 줄이 늘어섰지요. 번철 5개가 나란히 기름을 머금고 4명의 일꾼이 설란의 손놀림을 따라 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만큼은 설란이 직접 했어요. 번철마다 돌아가며 손바닥을 열기 위해 대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 일꾼이 전을 뒤집는 식이었지요. 진수는 포목점 옆에 설란의 두 번째 점포를 내었고 저작거리 상인들과의 거래를 맡아 살림을 불렸습니다. 남매가 한 몸처럼 움직이니 장사가 물 오르는 속도가 남달랐지요. 대전방이 한창 손님으로 북적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가 지나 번철을 닫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뒷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요. 주인마님, 뒷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설란이 뒷문을 나서자 도포 차림의 사내가 담장 아래 고꾸라져 있었어요. 갓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상투만 헝클어진 채 드러나 있었지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얼굴이었어요.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설란이 사내의 어깨를 일으켰지요. 사내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어요. 산산적을 만나서 짐도 노자도 다. 목소리가 바람에 끊겼지요. 설란은 일꾼을 돌아보았습니다. 전 한 접시하고 물 한 사발 가져와. 일꾼이 뛰어갔어요. 갓 부친 녹두전이 접시에 담겨왔지요. 설란이 전을 사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어서 드시오. 사내가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씹는 힘도 없어 오래 우물거렸지요. 한 조각을 삼키고 다시 한 조각을 삼켰습니다. 물을 넘기고 마지막 한 조각까지 삼킨 사내의 눈에 비로소 빛이 돌아왔어요. 소소이는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 박치원이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내가 흙바닥에 이마를 대려하자 설란이 황급히 말렸지요. 은혜라뇨. 장터에서 전 파는 사람이 배고픈 손님 한 분 못 먹이면 그게 무슨 장사꾼이겠습니까? 설란은 일꾼에게 사내를 안으로 들여 눕히라 이르고 번철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전을 뒤집으며 다시 장사에 몰두하는 얼굴이었지요. 자리에서 겨우 일어난 사내가 대전방 문 앞에 서서 설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소문이 엉뚱한 귀에 들어간 것은 대전방 간판이 오른 지 석 달이 지나서였어요. 경상도 안동 강학수의 집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제사상은 반으로 줄었지요. 저는 아예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설란이 나간 뒤로 전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매향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번철 위에 기름을 엎지른 뒤로는 부엌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요. 강학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한양에서 내려온 보부상의 입을 통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양 종로에 전집이 하나 있는데 줄이 끊이질 않는다 하더라. 주인 이름이 설란이라 하되 강학수의 손에 들린 부채가 멈추었지요. 뭐라 카노, 설란. 예, 대전방이라고 전 맛이 한양에서 첫째 간다 카대. 강학수의 입이 일그러졌어요. 부채를 접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쫓아낸 아내가 거지가 되어 죽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최소한 어딘가에서 남의 집합을 빌어먹고 있기를요. 그런데 한양 종로에서 제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다니 강학수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년 앞으로 남은 전답은 없다 해도 지금 전현이 벌어들이는 돈은 원래 우리 집 재산에서 나온 거 아이가. 어무이 말씀이 돈 버는 거 내비두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싹을 잘라야 한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강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전현 친정 전담 문서를 아예 팔아치워야 하겠심더. 명의가 옮겨져 있으니 파는 건 어렵지 않심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전현 옆에 붙어있는 오랍이란 놈. 그 놈부터 떼어내야 한다. 장사치 하나 밀고 하는 건 일도 아이제. 강학수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지요. 그것은 아내의 성공을 축하하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깨부수러 가는 사내의 얼굴이었어요. 과연 설란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이 새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학수의 손이 뻗어오고 있다는 것을 설란은 과연 얼마나 빨리 눈치챌 수 있을까요? 포졸 셋이 대전방 앞에 나타난 것은 아침 장사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설란이 번철에 불을 올리고 있었지요. 포졸 하나가 안으로 들어서더니 진수의 팔을 잡았어요. 포목점 주인 진수, 밀무역 혐의로 관하에 출두하라. 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밀무역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장부대로 정정당당하게. 포졸이 진수의 말을 자르고 두 팔을 뒤로 꺾었지요. 밀가루 포대가 쓰러지며 바닥에 하얀 가루가 흩어졌습니다. 오라버니, 설란이 번철을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진수의 소매를 잡았지요. 포졸이 설란의 손을 쳐냈습니다. 비켜라. 관아의 일에 끼어들면 너도 잡아간다. 진수가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여동생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설란아, 장사를 멈추지 마라. 내 걱정 말고 전방을 지켜라. 그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끊겼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대전방 앞에는 흩어진 밀가루와 설란만 남았지요. 설란은 바닥에 쏟아진 밀가루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치마 위에 내려앉았어요. 두 손으로 밀가루를 긁어 모으다가 손가락 사이로 가루가 빠져나가자 동작을 멈추었지요. 안동 부엌에서 식은재를 쥐었던 그날과 같았습니다. 쥘수록 빠져나가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설란은 일어섰지요. 앞치마에 밀가루를 털고 번철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름을 둘렀어요. 오라버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전에 맴돌고 있었지요. 장사를 멈추지 마라. 설란은 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대전방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란이 가게 밖으로 나가 두리번거리는데 길 건너 국밥집 주인이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옆 좌판의 떡장수, 안악도 눈을 피했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지?
설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답은 해질 무렵에 왔습니다. 단골이었던 보부상 하나가 뒷문으로 몰래 찾아왔지요. 아주머니, 나쁜 소문이 돌고 있소. 소문이라뇨? 대전방이 버리는 폐기름으로 전을 부친다고 장터 전체에 퍼졌소. 설란의 손에서 뒤집개가 미끄러졌습니다. 번철 위에 떨어져 쨍 하고 소리가 났지요. 그게 무슨... 누가 퍼뜨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장터 상인들이 다 믿고 있소. 조심하시오. 보부상은 그 말만 남기고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설란은 번철 앞에 서서 기름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직접 콩을 짜서 받아 놓은 깨끗한 콩기름이었지요. 단지 위에 천을 덮고 먼지 하나 들이지 않았어요. 이 기름의 깨끗함을 아는 사람은 설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설상가상 다음 날 아침, 설란이 대전방 문을 열었을 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바스러졌습니다. 고개를 숙여보았지요. 번철이었어요. 가게 앞에 놓아둔 번철 5개 중 가장 큰 것이 한가운데가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들어와 망치로 내리친 것이었지요. 갈라진 틈 사이로 새벽 이슬이 고여 있었어요. 설란은 쪼개진 번철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갈라진 금을 따라 천천히 짚었지요. 안동에서 깨졌던 솥뚜껑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금이 설란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금은 설란이 세운 모든 것을 부수려 하고 있었지요. 그때 골목 저쪽에서 관아 아전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전방 주인 설란이요? 그렇습니다. 아전이 두루마리 하나를 내밀었지요. 불량 기름 사용 및 식재료, 부정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소. 열흘 안에 관아에 출두하시오. 설란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떨릴 힘마저 남아있지 않았지요. 아전이 돌아간 뒤 설란은 쪼개진 번철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으로 바람이 불어와 번철 위에 쌓인 먼지를 날렸어요. 오라버니는 잡혀갔습니다. 손님은 끊겼지요. 번철은 부서졌고 고발장이 날아왔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설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설란은 고발장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텅 빈 대전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선반 위에 자개함에 닿았습니다. 설란의 손이 함 뚜껑 위를 한번 쓸었지요. 뚜껑을 열다 말고 도로 닫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번철 위의 기름은 식어 있었고 불씨는 꺼져 있었어요. 장터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만 그것은 설란의 전이 아니었지요. 해가 졌습니다. 대전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설란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고발장을 안고 앉아 있었지요. 그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부인. 설란의 고개가 올라갔어요. 매향이었습니다. 예전의 매향이 아니었지요. 도도하게 코를 세우던 그 얼굴이 반쪽으로 야위어 있었어요. 저고리 소매가 해져 손목이 드러나 있었고 치마 끝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설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지요. 매향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쫓겨나심더. 뭐? 서방님한테 아니 강학수한테요. 실측 났다고 나가라 하대요. 매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설란은 매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동에서 코를 찡긋 막으며 비린내가 난다고 했던 그 입이었어요. 부인이 고생이 많으시네라며 비웃던 그 입이었지요. 그 입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은 꼴을 당했어요. 매향이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지요. 너덜너덜해진 표지에 강학수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학수의 비밀 장부예요. 전답을 남의 이름으로 빼돌린 것,
문중 재산을 횡령한 것 다 적혀 있심더. 매향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맡겨놓은 거였어요. 내 이름으로 재산을 옮기면서 장부는 내가 보관하라 했지요. 제가 그를 모를 거라 생각한 거예요. 설란의 시선이 장부 위에 멈추었습니다. 매향이 고개를 숙였지요. 부인,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내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놈한테 같은 꼴을 당하고 나니 매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설란은 한참 동안 매향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여자가 미웠습니다. 안동에서의 그 비웃음이, 그 비릿한 입꼬리가 아직 설란의 기억 속에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설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꺼진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번철 위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지글 익숙한 소리가 어두운 대전방을 채웠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풀어 전을 부쳤습니다. 갓 부친 전을 접시에 담아 매향 앞에 놓았지요. 먹게. 한 마디였습니다. 매향이 전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요. 씹을수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기름기와 섞여 반짝거렸어요. 설란은 매향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번철 앞에 서서 다음 전을 뒤집고 있었지요. 하지만 설란의 뒤집개를 쥔 손에 아까와는 다른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고발장은 무릎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매향이 가져온 장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과연 설란은 이 장부 한 권으로 무너진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적에게 모든 것을 잃고 전 한 조각의 목숨을 건졌던 그 선비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관아 마당에 사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설란은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품에 자개함을 안고 그 위에 매향이 건넨 장부를 올려놓은 채였어요. 맞은편에는 강학수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학수가 설란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꼴 좀 봐라. 관아까지 끌려와서도 장부 타령이가. 시어머니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낮게 웃었어요. 그를 모르는 첨년한테 속아가지고 저 장부가 뭔 소용이 있다고. 설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개함 위에 얹은 손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때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올랐지요. 고발인 진술하라. 강학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갓을 고쳐 쓰고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밖에서는 유학자를 자처하며 호탕한 척하던 그 목소리였어요. 소인의 전처 설란이 불량기름으로 전을 부쳐 팔아 한양 백성들의 건강을 해쳤심더. 또한 소인의 재산을 빼돌려 불법으로 장사 미천을 마련한 바 엄히 처벌해 주시옵소서. 강학수가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뒤에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지요. 안동에서 며느리를 내쫓을 때와 같은 연기였어요. 사또가 설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 설란, 할 말이 있느냐? 설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사또 나으리,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 보아라. 이 자리에 증거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란은 자개함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박힌 작은 함이었지요.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싸 보내준 20년을 설란과 함께한 함이었습니다. 안동을 나올 때 가져온 단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설란이 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한 장이 접혀 있었지요. 이것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남기신 전답증여 문서입니다. 설란이 문서를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친정아버지의 인장과 함께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전답은 딸 설란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설란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학수의 입이 벌어졌지요. 뭐라. 서방님. 설란의 목소리는 전을 부칠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서방님이 매향 앞으로 옮긴 전답, 시어머니 앞으로 옮긴 전답, 모두 제 동의 없이 빼돌린 것이지요. 이 문서에 따르면 그 모든 이전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강학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시어머니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설란은 자개암 위에 놓인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매향이 건넨 그 장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강학수의 비밀 장부입니다. 문중공금 횡령, 전답 불법 매각 시도, 관아 문서 위조 모두 이 안에 적혀 있지요. 설란이 장부를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 훑었지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또의 눈이 좁아졌어요. 강학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위조요. 첩년이 꾸며낸 거라니까요. 조용히 하라. 사또의 한마디에 강학수의 입이 닫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뒷문이 열렸어요. 말발굽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먼지를 일으키며 사내 하나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도포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포 안에서 마패가 번쩍 드러났지요. 암행어사 박치원 출두한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설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 얼굴이었습니다. 장터 뒷길에서 쓰러져 있던 산적에게 모든 것을 잃고 전 한 조각에 겨우 목숨을 건졌던 그 선비였지요. 박치원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던 중이었다. 강학수, 내 죄를 낱낱이 알고 있느니라. 강학수의 무릎이 풀렸어요. 꿇어 앉았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치원이 사또에게 고개를 돌렸지요. 이 장부의 내용은 본관이 별도로 입수한 증거와 일치한다. 강학수의 전답 횡령, 문중공금 유용, 관아문서 위조 혐의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강학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어사 나으리, 소인이 잘못했심더. 한 번만 봐주이소. 박치원은 강학수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강학수를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강학수의 두 팔을 뒤로 꺾었지요. 강학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포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기어가려 했어요. 학수야, 학수야. 그 모습을 설란은 번철 앞에 서 있을 때와 같은 자세로 지켜보았습니다. 등을 고추 세우고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얼굴에는 기쁨도 분노도 없었지요. 전이 다 익은 뒤 번철에서 내릴 때에 그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포졸이 강학수를 끌고 나간 뒤 박치원이 설란에게 다가왔지요. 설란, 때 맞춰 왔구려. 관아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것은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매향에게 장부를 받은 그 밤, 설란은 대전방 문을 잠그고 한양관아를 찾아갔지요. 관아 앞에서 밤새 서성이다 아침에 접수처에 장부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때 접수처에 앉아있던 사람이 박치원이었습니다. 그대 혹시 장터에서 전을... 어사 나으리가 그 선비였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지요. 박치원이 장부를 받아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맡겠소. 설란은 그 한마디를 믿고 관아를 나왔던 것이지요. 박치원이 사또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 억울하게 연루된 자가 있다. 포목점 주인 진수를 즉각 석방하라.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얼마 뒤 관아 뒷문이 열렸습니다. 오라버니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옷이 흙투성이었고 한쪽 눈이 부어 있었지만 설란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설란아. 설란이 오라버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손으로 진수의 팔을 잡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만 설란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매 끝으로 진수의 부은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지요. 진수가 설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해낸 거다. 설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설란의 시선이 관아 마당 한쪽으로 향했지요. 매향이 담장 그늘 아래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란과 눈이 마주치자 매향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지요. 설란은 매향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아 마당 위로 바람이 불어왔지요. 설란의 흩어진 머리칼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자괴함을 가슴에 안은 설란의 어깨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 보였어요. 과연 이 여인은 무너졌던 대전방의 번철 위에 다시 불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불 위에서 익어갈 저는 이번에는 어떤 맛일까요? 새벽빛이 종로 골목을 적시기 전에 대전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설란이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지요. 불씨가 살아나며 부엌 벽을 붉게 물들였어요. 설란은 그 불빛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안동 부엌의 아궁이가 떠올랐지요. 20년 동안 혼자 불을 지피고 혼자 꺼뜨리던 그 아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피우는 불이 아니었지요. 설란이 설란을 위해 올리는 불이었어요. 번철 5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쪼개졌던 큰 번철 자리에는 새 번철이 올라가 있었지요. 진수가 장터 대장간에서 직접 올라온 것이었어요. 설란은 새 번철 위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요. 곧 뜨거워질 무쇠였어요. 기름 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직접 짠 콩기름 냄새가 부엌 안에 퍼졌지요. 설란은 국자로 기름을 떠서 번철 위에 둘렀어요. 지글. 그 소리가 텅 빈 대전방을 채웠습니다. 설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지요.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어요. 이 소리 앞에서만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설란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손바닥으로 읽고 전이 익는 순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잡아내는 사람이었지요. 밀가루 반죽을 풀었어요. 파를 썰어 올리고 해물을 얹었습니다. 첫 번째 전이 번철 위에 놓였지요. 치지지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어가기 시작했어요. 문 열었소. 해가 골목 위로 올라올 무렵 첫 손님이 문을 밀었습니다. 단골이었던 보부상이었지요. 뒷문으로 몰래 찾아와 폐기름 소문을 알려주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사 나으리가 다 밝혀냈다면서, 소문이 전부 거짓이었다면서. 그렇습니다. 어서 앉으시지요. 설란이 갓 부친 파전을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보부상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이 맛이야. 이 맛이 돌아왔어. 보부상의 목소리가 골목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 뒤로 아낙 둘이 따라 들어왔어요. 해가 한 뼘 더 오르자 대전방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설란은 번철 5개를 돌아가며 전을 붙였지요. 손바닥을 열기 위해 대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 옆에 일꾼이 전을 뒤집었어요. 예전과 같은 손놀림이었지만 설란의 등이 달랐습니다. 구부리고 있지 않았지요. 허리가 곧았어요. 점심때가 지날 무렵 대전방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대전방이요? 장난기 머금은 표정의 오라버니였지요. 한쪽 눈의 부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 뒤에서 누군가가 머뭇거리며 문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향이었지요. 매향은 문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관아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자세 그대로 서 있었지요. 들어오게. 설란이 번철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매향이 천천히 문지방을 넘었어요. 대전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번철 5개가 나란히 기름을 머금고 전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갔지만 안동 부엌의 그것과는 달랐지요. 이 연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안개나. 설란이 전을 접시에 담아 매향 앞에 놓았습니다. 관아에서 눈물 젖은 전을 먹던 그 밤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오늘의 전은 달랐어요. 눈물이 아니라 콩기름 냄새가 나는 전이었습니다. 매향이 전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물고 한참을 씹었지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매향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떨리지는 않았지요. 진수가 설란 옆에 앉았습니다. 번철 위에서 익어가는 전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설란아. 응.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겠다. 설란의 뒤집개가 한 박자 멈추었어요. 번철 위에서 기름이 찌직하고 튀었지요. 응. 아마 보고 계시겠지. 뿌듯해 하시면 좋겠다. 설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갓 부친 전에서 기름이 노릇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나란히 앉아 그 전을 말없이 나눠 먹었지요. 기름 냄새와 저녁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종로 골목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방 안에서 설란이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지요. 불씨가 살아나며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과 섞였어요. 이 부엌은 안동의 그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트집도, 남편의 비아냥도, 첩의 비웃음도 없었지요. 설란의 부엌이었어요. 번철 5개 위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지글기름이 퍼지며 익숙한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지요. 설란은 번철 옆에 놓아둔 솥뚜껑을 손에 들었어요. 새로 장만한 솥뚜껑이었습니다. 금이 가지 않은 새까만 무쇠 솥뚜껑이었지요. 안동 대청마루에서 바닥에 떨어져 한가운데가 쩍 갈라졌던 그 솥뚜껑과는 달랐어요. 설란은 솥뚜껑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 뒤집개를 쥐었지요. 탁! 뒤집개가 솥뚜껑을 쳤어요. 맑은 소리가 대전방 안에 울렸습니다. 탕, 탕. 한 번 더 쳤지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20년 동안 부엌 천장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살던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번철 위에서 기름의 온도를 읽고 장터에서 판을 버리고 관아에서 자개함을 열어 제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설란은 솥뚜껑을 번철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뒤집개를 허리춤에 꽂았지요. 앞치마 매듭을 단단하게 여몄어요. 그리고 대전방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환한 아침 햇살이 번철 위를 비추었지요. 안동을 나오던 밤 초승달 아래에서 이 여인은 빈손에 자개함 하나만 쥔 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햇살 가득한 이 문 안에는 번철 5개와 기름 냄새와 오늘 올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란이 웃었지요. 소리 없이 그러나 환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남편 참교육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